네, 안녕하세요. 이박사 아카데미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 전홍준 박사님의 내용 되겠습니다. 우리 전홍준 박사님은요, 네, 의사시죠. 의사시면서도, 이 대체의학 쪽, 자연의학, 이쪽이 정말 중요하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만성질환, 우리 현대의 모든 만성질환들이 이거는 약으로 치료될 수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 얘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란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노폐물은 혈관 벽에 달라붙게 하고 비교적 맑은 피는 혈관 중앙 통로로 흘러가도록 생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된 것이다. 끈적끈적한 피 찌꺼기가 심장의 관상동맥 통로에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다. 피 속의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 요산이 혈관에 쌓이면 통풍, 전립샘에 혈액순환 장애로 부종이 오면 전립샘 비대증이다. 오염된 피가 관절 마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관절 류마티즘이나 다발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통 즉 불통이요 불통 즉 통이라 했다. 곧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피가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런 통증 환자들에게 생채식이나 절식을 시키면 칼로리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은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피 속에 노폐물을 연소시켜 필요한 칼로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혈관 벽에 붙어있는 지방 성분 등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청소되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지니까 통증은 곧 사라져버린다. 통 즉 불통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혈류 장애로 인한 두뇌의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고 이명은 좁은 혈관을 통해 혈구가 어렵사리 통과할 때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음으로 추정된다.
이런 어지럼증과 이명 환자에게 약 10일 정도 절식을 시키면 대부분 극적으로 좋아진다.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은 대부분 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냉증이 있는 곳은 거의 틀림없이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고, 손발 저림이란 좁은 혈관의 틈새로 탁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느껴지는 증세다. 이런 증세들도 생체식과 절식 후에 거의 다 극적으로 개선된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이염도 단순히 코와 귀에 생긴 병이 아니라 피의 오염이 근본 원인이다. 하지 정맥류나 치핵도 겉보기에는 다리나 항문 주변에 정맥 혈관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리나 항문 주변에 정맥 순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그 배후에 정맥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될 만한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리통과 자궁근종도 혈액순환 장애가 근본 원인이다. 대부분의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된 병증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두피의 말초 혈관들이 막혀 있어 혈액순환이 안되면 머리털의 모근이 두피의 뿌리를 막고 살 수 없다. 마치 척박한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두피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되니까 머리털이 돋아날 수도 자랄 수도 없게 된다. 탈모 환자가 절식과 생체식,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세포가 생로병사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세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라는 비상수단의 생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혈액의 오염이다. 거의 대부분의 병증들은 그 실체를 바로 보면 억압하고 제거해야 할 나쁜 병이 아니라 사실은 혼탁한 혈액의 악조건 속에서도 혈액순환을 잘해보려는 자구책이며 생체의 자기 치료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오염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병증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현대의학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증세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사나 열, 통증 같은 증세들은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증세를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설사에는 지사제를, 열이 나면 해열제를, 통증에는 진통제를 쓰는 것과 같은 처치를 당연한 치료법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복통이나 구역질, 설사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설사란 부패한 음식이 위장관으로 들어오면
세균이나 독성으로 우리 몸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음식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인 것이다. 대부분의 증세란 스스로를 치료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증세를 존중하고 따라가면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다. 감기에 걸리면 흔히 열이 나고 입맛이 떨어진다. 열은 백혈구가 몸에 침입한 감기균을 잡아먹기 좋도록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치료법 중에 하나이다. 열이란 세균을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종의 불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균을 섬멸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집중적으로 불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해열제를 써서 열을 꺼버리면 죽기 직전에 세균을 살려주는 꼴이 되고 만다. 마치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 불을 꺼버리는 것 같다 할 수 있다. 해열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열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거의 틀림없이 다시 열이 오르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그 세균이 섬멸될 때까지 불작전을 계속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란 병이 아니고 생체의 자기치료법이다.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하여 탄력성이 있으면 혈압을 높일 이유가 없는데 피가 탁해지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면 어쩔 수 없이 심장과 혈관은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하기 위해 혈압을 높이는 자기치료법을 써야만 한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이라는 증세도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신체 부위에서 피를 통과시켜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자기치료 과정이다. 오늘날 많은 통증 환자들에게서 약물, 수술, 물리치료와 같은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되는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세란 인체가 세균이나 독성, 물리적 침해와 같은 악조건에 놓일 때 생체 스스로가 자신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하는 자기 치유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증세들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기 치유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증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언제나 옳다는 말은 아니다. 극심한 고열이 지속될 때는 발작등을 일으켜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해열을 하는 요법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통증 자체가 자기 치유 과정이다, 아프면 낫는다는 말도 맞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각한 통증을 방치하면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통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증세 자체가 곧 병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증세란 몸의 자연치유 시스템이 나에게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과 같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면 우리 몸의 증세는 곧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우리 몸은 증세라는 이름의 비상치유 대책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과 의사이자 암 면역 학자로 명성이 높은 아보도우르 교수는 암 발병의 두 가지 원인을 혈액의 오염에 따른 저산소와 저체온이라고 설명한다. 바이러스, 발암물질, 유전자 변이와 같은 특정 병인설도 거론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암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혈액의 오염이다. 피가 맑고 깨끗해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암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성인에게는 대체로 하루에 수천 내지 수만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자연 살해세포, NK세포나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 담당 세포가 그때그때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리면 암이 되지 않는다. 면역력이 떨어져 암세포를 청소하지 못해서 암세포가 쌓이면 암이 되는 것이다. 암의 크기가 콩알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백억 개의 암세포가 모여진 결과이다. 백혈구는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물질뿐만 아니라 혈액의 노폐물도 잡아먹는데 스트레스나 과식으로 피 속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면 이를 잡아먹기 위해 백혈구도 과로를 하게 된다. 결국 피 속의 노폐물과 이물질을 잡아먹느라 지쳐서 진정 먹어치워야 할 암세포를 처리하지 못하는 꼴이 된다. 스트레스나 과식으로 혈액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생태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야생동물에게는 어려운 질병이 거의 없다. 이 자연계에는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만 만성질환과 난치성 질환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흔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암, 비만 같은 병이 없으며 관절염이나 중풍에 걸려 쩔룩거리고 다니는 야생동물은 볼 수 없다. 야생동물에게는 병이 거의 없는데 왜 사람에게만 이처럼 병이 많을까? 야생동물들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 사람들은 거스르며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낮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뛰어놀지만 날이 저물어 밤이 되면 산속은 조용하기 이를 데 없다.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온전히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낮에는 바빠서 운동할 겨를이 없고 밤에도 온전히 쉬지를 못한다. 게다가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고 특히 온갖 생각과 번민 때문에 마음이 편히 쉬지를 못한다.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액이 오염된다. 야생동물들의 내장을 조사해보면 결코 과식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그들은 상처를 입거나 병증을 느낄 때는 본능적으로 굶는다. 동굴이나 나뭇잎 속에 몸을 감추고 절식과 휴식, 온열요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가 맑아져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과식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으며 절식은커녕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줄로 여긴다. 사람들의 이런 과식 습관이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야생동물들은 조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식을 하지만 사람들은 불로 익히고 수많은 화학 첨가물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한다. 이 또한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야생동물들은 옷을 입히지 않으므로 피부 호흡이 활발하다.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어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옷을 두껍게 입고 밀폐된 공간에서 자연과 분리된 삶을 삶으로 피부호흡이 퇴화하고 있고, 그것도 오염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약하면 야생동물들은 낮에는 즐겁게 운동을, 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음식물은 조물주가 지정한 것만 먹되, 그것도 자연식과 소식을 하며 병증이 느껴질 때는 본능적으로 절식을 한다. 그리고 피부 호흡을 통해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충분한 산소를 취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들은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마음이 온전히 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이 없는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있는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이 자연치료 의학의 핵심 사상이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벗어나서 무리한 생활을 하는 것, 곧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만병의 원인이다. 의술은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의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기본 구조는 반생태적이고 반자연적이다. 화학비료를 쓰면 지력이 떨어지듯이 화학식품을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진다. 요즘 아이들의 겉보기에는 예전보다 키가 크고 발육도 좋아 보이지만 면역력은 저하되어 있다. 양계장 닭처럼 살집은 있어 보여도 강인한 생명력이 부족하다.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어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고 아토피와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아주 많다. 성인들에게도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장애, 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통증,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난치병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의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많아진다. 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병이 근본적으로 낫지 않는 이유는 농약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농작물의 병충해가 근절되지 않는 것과 같다. 반생태적이고 반자연적인 문명의 구조가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곧 생명의 농업, 생명의 의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양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와 근대 의학의 시조인 파라셀수스가 가르치는 의사란 병증만을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대 서양 의학은 뛰어난 진단기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응급
의료, 마취와 외과학의 발전,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의료의 향상 등 탁월한 장점이 많다. 반면에 병의 증세만을 약물로 억압할 뿐 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비효율성과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 제도는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환자 수가 많아야 하고 환자들에게 많은 투약과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이 시스템 속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개인들은 더 많은 의료행위와 약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오늘날 환자들의 10중 8, 9은 식생활과 같은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면 더 이상 약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약을 잘 써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건강을 돕기 위해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은 약을 끊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의 5분의 1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5분의 1은 과식에 의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환자의 절대 다수는 과식과 관련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소식과 절식요법을 실천하고 환자 치료에 응용한 결과 이 방법이야말로 건강의 원천이자 최상의 치료법이라는 확신하게 되었다. 적게 먹고 적게 쓰는 생태주의적인 삶이 사람의 피를 맑게 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도 깨끗하게 보존해주고 주변의 무생명들을 함께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올레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